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효공양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오후불식을 하라네? 하루에 3끼를 다 먹던 놈이? 안녕하세요. 끝판마스다 시즌2 함께하게 된 소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투수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게 된 일각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게 된 지현입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아니, 민망하네요, 엄청. 아, 그러세요? 긴장하셨나요, 지금? 겁나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처음이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방송이. 방송이 처음이시죠? 그죠, 네, 그죠. 우리 아예 일각스님께서는 많이 해보셨죠? 뭐 TV 쪽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하는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네. 사실 저도 전날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저보다 두 분이 더 긴장을 많이 하셔서 네, 저는 많이-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했습니다. 제가 더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즌2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 때문에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제가 이렇게 이 험지로 끌어들인 사람이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는 네. 공감하지는 못해. 왜요? 난 꿈에도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못 잤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게 새벽녘을 하는데 식은땀이 나더라는 게 아침에도 아, 이야기를 네. 하는데 이게 1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데 시작할 때는 예불 하면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이게 네.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마다 상대적이니까 이게 엄청 나더라고요. 우리 네. 일각스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이제 저는 이제 긴장하면 입술이 마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입술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좀 다들- 마셔야 되는 상황. 다들 긴장은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찌됐건 전 시즌에 하셨던 자연스님, 광우스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를 굉장한 프로를 올려놨는데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거든요. 네. 저희 같이 별 볼 일 없다고는 좀 아니죠. 하는데 망쳐볼까 싶어. 그렇죠. 네. 이 명성에 깎아먹을까봐. 그래서 두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두 분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잘 해볼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그 시즌 2에 시작하기 전에 각오 네.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기 오늘 첫 회니까 네. 우리 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 송산 스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왜 섭외하게 됐는지, 왜 같이 하자고 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 공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사라는 공간에서 같이 사는 대중이죠. 같이 예. 사는 대중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살아도 모습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차담을 했을 때도 그 각자 생각이 다 다르듯이 아마 불자님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졌을 때도 각자 보는 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고 조금 더 폭넓게 보셨으면 그리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각자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물론 공유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것들 그 내 다른 것들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수다스럽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우리 투스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저도 그 불자님들에게 어쨌든 방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교리나 아니면 불교에 대한 내용 지식을 접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정답을 내려 드리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들으시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스님이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기대하는 입장이 돼버리면 고민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같은 공간에 살아도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바가 이렇게 다르지만은 틀리다기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의 의견을 들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를 스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도 불교 공부를 할 때 스님들을 의존해가지고 정답을 기대하는 그 어미새처럼 애기 모이 받아 먹듯이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는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나도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화두 삼아서 내 나름대로 재창조해가지고 해석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저희가 공부를 하시는데 희망을 드리는 걸 테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영 선생님께서는 네. 아니, 임자. 그거죠. 우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목적지는 다 똑같지 않나, 세 명의 스님이.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가는 이제 길이 말하자면 지름길처럼 이제 우회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좌회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생긴 것이지, 사실 원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각오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거보다는 그 이제 바라는 거죠. 나에게 스스로. 예. 아마 정돈도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냥 저의 체험을 위주로 저는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부디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최대한 해볼 것인데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아,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임하고 있죠. 네. 잘하실 거예요. 네. 어찌됐건 우리가 화이팅을 해야 되니까 손을 한번 잡고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할까요? 이 대본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아,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영화에서 봤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되게 잡는 거 아니에요? 아, 식사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돼. 식사하기 전에. 큰일 나오러 이거.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주제는 모든 공통적으로 하시지만 출가에 관해서 조금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회이기도 하고 또 불자님들이 시청을 할 때 이 스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출가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스님인지를 알고 청취를 해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출가를 통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출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까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네. 마음이 있어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각선생님께서는 출가의 의미 같은 것들, 뜻들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출가라는 말은 이제 나갈 출자에 집 가자니까 집을 나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집은 태어나서부터 주어진 것이고 가장 나한테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업과도 가장 가까운. 그런데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늘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그 틀을 깨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해서 다시 말하자면 출가는 세속적인 치우침을 끊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우리 가족, 내 이익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출가를 하고 나면은 나를 포함한 대중의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즉 공명정대한 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올바른 것만 골라서 하게 되는 그 행보가 출가의 행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가 전과 출가 후의 차이는 그렇게 이기적이냐 아니면 대승적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써먹어야죠. 예. 아, 이게 우리 지영 스님, 예, 출가의 뜻, 출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출가를 하셨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출가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네. 근데 이제 2010년에 그 네. 출가할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사실 뭔지도 몰라요. 출가가 어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꽂혔다는 거죠. 근데 그 계기를 몰라요, 내가. 출가에 꽂히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인가부터 내가 스님이 된다는 말을 했대요. 네. 근데 난 몰라 그거를.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한 말인데? 기억이 안 나지. 그때가 한참 어릴 때인데 아니, 기억이 날만한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불교 집안도 아니요.
불교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1년에 한 번 가는? 총파할 때만. 그렇죠. 그런 거기 같아요. 그러니까 절에 친숙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속가 어머니께서 절에 가시면서 친숙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스님이 된다는 말을 그때쯤 한 5학년? 그때쯤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 어린 마음에 무엇이 좋아 보였는가.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도 생활기록부나 이제 그걸 보면은 나는 스님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장래 희망이? 장래희망이 스님이라고 돼 있었어. 근데 왜 그런지 나는 아직도 몰랐어. 네, 제정신이 그럴 수 아니었던 거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 꿈을 이루셨나요? 꿈을 잃어버렸지. 근데 이게 아, 이러니까 끝난 건가요? 이게 꿈을 찾아야 되는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겼죠. 근데 어쨌든 근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순간은 하나가 있어요. 난 진짜 스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인지 지리산에 있는 작은 암자에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를 있었는데 그때 있던 스님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냥 어리니까 애기가 새벽 예불도 나오라고도 안 하고 그 일을 뭘 시키겠어요. 일도 안 시키고 그냥 절에 있는 건데 거기에 있었던 스님이 그 되게 편안해 보였어요. 그 마루에 그 누워갖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때는 이런 삶인 줄 몰랐지. 지금 뭐 근데 힘든가요? 지금 장난 아니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모습이 엄청나게 좋아 보였어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지리산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창문을 열 때마다 진짜 그 명화라 그러잖아요. 그림. 그 엄청나게 이쁜 그림이 계속 바뀌어.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지리산이라고 하는 게가 이게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이게 약간 무릉도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영화에서의 그 막 발에 구름 깔리고 막 이런 신선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 새벽에 있나갖고 보면은 아침에 있나갖고. 그런 게 이제 나는 그때 스님이 되고자 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막연했어요. 나도 왜 한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몰랐는데 그때부터는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확실히 자리 잡혔다. 이게 그 얼마 전이야 몇 년 됐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다이어트 이야기를 할 때 다이어트는 그 새로운 그 삶을 사는 듯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약간 스님 생활도 비슷하지 않나? 새로운 삶. 왜냐면 그 전에 살았던 삶과 이제 스님이 되면서의 삶은 그 굉장한 차이점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거를 전의 삶을 너무 갖고 살아버리면은 스님이 돼가지고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그 전에 있었던 그거를 이제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제 스님으로서의 삶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면 새로운 삶의 시작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 사는 공간은 여전히 이 사회에 있죠. 하지만 나는 그 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저는 출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출가는 사실은 사전적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인간의 세속적인 것들을 욕구를 끊어내는 것들,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른 세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에 와서 이제 막상 출가를 해보니까 그게 다른 세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출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 뭐 여기서 집을 나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찌됐건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꼭 출가해서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돼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반 제가자분들 불자님들이 출가할 수 있다. 집을 떠나지 않고. 근데 단어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대한 포기. 버림, 위대한 뭐 이렇게 포기라고 포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사실 출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도 않을까? 전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부처님 그 팔상성도가 이게
바라보면은 이제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이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문유관상이 그거잖아요. 이제 노병사를 보고 그리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선정이 들어가고 그걸 계기로 이제 밖에 나가서 나는 수행자의 삶을 통해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어내겠다 이렇게 가게 된 건데 이걸 너무 의미를 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거지 스님도 다 한 번씩 받아본 질문이잖아요. 스님 어쩌다 출가하셨어요? 맞아요. 어쩌다 어쩌다? 출가하고 네. 어쩌다라는 말이 걸리는 거예요. 왜 출가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어쩌다 출가하셨습니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스님도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저의 계기는 진짜 없거든요. 예. 저한테 생로병사가 궁금해서 출가했거나 아니 삶이 고통스러워서 출가했거나 이건 저한테는 그게 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저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인식을 봤을 때 출가라고 하는 거는 왠지 너무 추상적이고 뭐라 해야 되지? 뜻이 어려워. 있어야 되는 어려워. 뭔가 정말 의미가 있어야 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내겠어. 약간 이런 의미를 너무 부여를 하니까 가치를 그래서 오히려 출가를 못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전에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위대한 포기. 음. 예, 출가라는 것 자체가 위대한 포기라고 쓴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출가가 뭐 이제는 저는 어떠한 이유로 출가했습니다라고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발전하고 싶어서 네.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부처님 닮고 싶고 어쩌면은 출가를 해서 부처님 따라서 흉내를 냈는데 어쩌면 이번 생에 많이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재수가 좋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2년을 받거든요. 2년을 해보고 적성에 맞고 내가 그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면은 참 좋겠다. 안 돼도 시도는 해봤으니 이득이다. 예,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저한테는 장래희망이었거든요. 아까 전에 중학교 때 뭐 장래희망 썼다고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대단하신 장래희망에 분들이네요. 스님이라고 썼고 저는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집에 보면 신발장부터 책장에 다뭐 원효대사, 사명대사 이런 책들이 있었고 그 책들을 이제 뭐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은 계속 그럴 때 이제 만화로 된 책이든 소설로 된 책이든 다 보면서 위인들 가운데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원효대사하고 사명대사, 서산대사였기 때문에 아, 나 저런 스님들처럼 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참다운 승려가 한 집에서 나면 구족이 승천한다. 그러면은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아, 내가 잘 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카 전부 다 천상세계로 보낼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은 시도해볼 만하다. 진정한 자비보살. 네. 예,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슬프거나 뭔가 포기하거나 뭐 세속의 인연을 끊거나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출가할 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신 승려의 수행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것저것 대중생활 열심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맥락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 갑자기 이제 생각난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많이 받아본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위대한 폭이잖아요. 네. 스님의 길이 위대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어떻게 바라봤을 때. 그럼 스님의 길을 포기하는 위대한 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혹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어요, 스님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두 분들하고 좀 달라요. 두 분들은 장래희망을 그렇게 쓰셨잖아요. 네. 나는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저 어찌됐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아이였고요. 네. 그 다음에 그죠. 그 20대는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요. 술도 많이 마셔보고 뭐 정말 결혼 빼고는 다 해봤는데 뭐 직업도 사장님도 되었다가 아주 밑바닥에 다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어머님의 권유로 너무 이 자식을 보니까는 피폐해져 가는 걸 보셨나 봐요. 그 걱정도 되고 네네. 외동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서 이렇게 출가를 한번 이런 길도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보는 것도 어때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제 갔다 와보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권유했을 때 들어와서 저도
그래 한번 경험 삼아서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 들어왔는데 정말 거기서 이제 밑바탕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스님들하고 다르게. 그 29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불교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경험을 하다 보는데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했는데도 이 삶이 올바르구나.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구나. 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저한테 목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 부처님 같이 되는 거요 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뭔데요? 지금은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올바른 인간으로 죽는 것. 이게 제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서는 부처님이라는 불교라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에서는 스님이 좀 전에 질문했던 스님을 포기하는 그게 저한테는 나중에 그 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보는 거죠. 꼭 내가 지정하는 부처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부처가 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올바른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불자님들에게 큰 부처님 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부처님을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두 분이 잘 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출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출가의 조건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출가의 조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출가의 조건 이게 몇 개 있죠 사실은. 네. 예, 그 스님들도 다 이제 교육기관 그 행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문신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2010년 때 지금은 이제 정법이 바뀌었는데 고졸 학력 이상만 또 됐었잖아요. 네. 예, 지금은 고졸이 아니어도 그 은사 스님이 그걸 해주면 될 거예요. 인가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주면은 출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15세부터 55세일 거예요. 바뀌었어요? 아, 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원래는 고졸만 됐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웃기는 거예요. 15세가 몇 살이요? 중학생? 근데 얘네가 고졸을 해야 돼. 이게 말이 이제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고졸이 아니어도 됐다가 이게 하도 이제 고졸이 원래 의무인데 안 하는 스님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고졸을 의무로 뒀다가 고졸이 아닌 사람도 가능한 걸로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또 행정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출가를 한다 그러면은 사찰에 가서 사찰에 있는 스님에게 출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자 생활을 하겠죠. 그 사찰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사찰에서 하든 행자 생활에서 보통 기간을 뭐 6개월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면서 이제 사찰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가는 쉽게 말하면 인턴 기간 같은 거를 거친 다음에 은사 스님을 정하고 나면은 은사 스님은 이제 아버지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스승이 있어야 출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 스님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또 삼위 혹은 삼위니라고 하는 예비 승려의 기간을 가지면서 4년에서 5년 정도 종단에서 지정하는 기본 교육 기관에서 수련을 하지요. 뭐 전통 강원이라든가 승가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동국대학교 그리고 중앙승가대학 아니면 기초선언과 같은 4년의 기한을 둔 기본 교육 기관에서 3위 혹은 3위니의 신분으로 수학을 한 다음에 이제 구족계라고 하는 계율을 받을 조건이 되면은 그때 이제 수계살림을 통해서 또 승가고시를 통해서 비구 혹은 비구니 계를 받아서 종단에서 인정하는 정식 승려가 되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민이 스님은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5년인가 그럴 거예요. 스타마나니라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별도로 조금 더 둬서 그걸 나는 비구니 수계를 준다. 그 이렇게 이유도 알고 혹시 아시나요? 네,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제 뭐죠?
모르세요? 이제 설명을 네. 하기가 조금 근데 긴장돼갖고 어찌됐건 까먹어버리고.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기간이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성이 1년을 유보를 두는 게 혹시나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더 유보를 시켜서 그게 저희가 이제 추가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유보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차 만나를 해서. 네, 그래서 남자는 4년, 여성은 5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갈색에 이렇게 띠가 둘려 있으면은 어찌됐건 예비 승려죠. 예비 승려. 그 우리가 사회 직장 사회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를 넣으면서 기본을 배우는 것 같이 예비 승려 4년 아니면 5년을 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승가고시를 보잖아요. 승가고시를 보면서 이제 탈락이 되면 다시 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탈락의 횟수는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떨어져도 되죠. 내가 그 떨어진 선생님 3번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럼 삼수생이요. 아, 그렇군요. 고생을 겁나 많이 한 거네. 누구나 근데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 어른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때는 출가자 숫자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뜬금없는 거를 써내도 그때는 통과를 많이 시켜줬다. 저는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답안지에다 그냥 무 해갖고 써갖고 내불고 그냥 빈종이 내불고 해도 이것은 스님의 태도에 합당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이게 조금 규정을 준수해줘야 이제 일정 점수를 꼭 나와줘야 이걸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승가고시와 그 면접을 뜻하는 갈마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아니라 붙이려고 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든 합격시켜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삼수를 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참 저래 가지고 승가에 들어와서 승복 입으면 참 사고 많이 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만큼 대중생활을 엉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볼 때마다 불안해. 아시는 분인가요?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니까. 아니 나는 아는 사람이지.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본인 이야기 같은데?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이제 수계살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3위 계를 받을 때 21일간 네네. 김천 직지사에서 수계살림을 했을 때 5불씩 하고 그리고 거의 하루에 500배씩 네, 꼬박꼬박. 500배씩 절을 하고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벌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 벌점을 받으면은 밤 9시 이후에 남들은 다 잠잘 때 108배 막 540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벌점을 줬던 조교의 역할을 하는 그 유런 출신의 그 스비사 스님들이 미워 보이거든요. 그럼 한번 대드는 겁니다. 대들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스비사 스님들이 그 이제 사미 스님들이 이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상태로 저렇게 저 개를 받으면은 대중생활 잘 못할 텐데 일원이 될 수가 없죠. 잘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다진다는 의미에서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밤마다 참여를 주고 탕마를 시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좀 아마 문제아들이 많죠. 간식 꽁쳐놨다 먹어가지고 그거 배고프니까. 걸려갖고 아마 내가 한번 참여 받았을 거예요. 본인이? 네, 내가 이거는 내 이야기요. 그렇군요. 이게 무반심이랑 같이 먹다가 걸려갖고 저녁에 참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유각쌤은 그런 그 제재를 당해보신 적이 거의 없죠? 저는 대중생활을 하면 제가 스스로 느껴요. 내가 눈치가 있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거는 이제 비국의 수계살림 때였는데요. 8박 9일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3위계를 받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수련을 하고 나서 4년 만에 행자 도반들을 만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이 8박 9일이. 그렇죠. 그래서 수다를 떨고 싶은데 스비사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벌점을 매기고 있지.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차수를 하고 시선은 하향하고 복화술로 이제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 자랑스럽게 걸린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안 걸립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옆에서 웃으시면서 아이고 힘드시죠?
그래가지고 식은땀이 났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벌점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스비사 스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역시 일가 스님 대단하다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그 행자 그렇습니다. 때도 힘들지 않았나요? 행자 때 나는 송광사 가갖고 받은 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때 스님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나 또 사투리 심해졌다고 그거 노려보면 그러면 안 돼야. 알겠어요. 예. 큰일 나요. 나 말 못 해본다는 게. 알겠어요. 이게 제가 선운사 행자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선운사에서 그때 교육을 그 송광사에서 일주일 받았던가? 그렇죠. 일주일 받았죠. 그랬을 거예요. 예비로 가기 전에 그렇죠. 큰데 가기 전에 이제 약간 지역구 응. 네, 지역구 권한을 해서 잠깐 와서 합동으로 이렇게 좀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게 있었죠. 그때 송산 스님 처음 봤는데 그 선운사에 있을 때 그 선운사 제가 본사 행자가 또 아니거든요. 그 말사 행자예요. 도소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오후불 쉬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익지 않은 시기였기도 한데 송광사를 가니까 이제 늦자고 없이 갑자기 오후불식 시키지. 교육은 교육대로 빡시게 하지. 이게 얼마나 배고파요. 이게 밥 먹지 못하는 그 고통. 야, 이게 거기서 처음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기억에 아마 마지막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스님이 어디서 빵하고 커피를 구해왔어. 그렇지. 도반인데요? 그렇죠. 같이 그때 행자 반장이죠. 행자 네. 반장이었어요. 네. 송광사 송산 스님이 송광사 행자 반장이었고 저는 선운사 행자였는데 가서 만나서 같이 교육을 받은 거죠. 그때 인연인 거죠. 그렇게 두 분의 인연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렇죠. 뭘 줬죠. 그래서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줬다. 배고플 때. 왜냐면 네. 이게 간절할 때 받는 그 빵은 이게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빵도 상태도 안 좋았어. 내 그랬나? 기억에. 빵이 이제 말하자면 어디 꽁쳐놨다고 갖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빵 상태도 안 좋았어. 약간 안 좋은 부분 떼다가 내비두고 그 괜찮은 부분만 먹었어요. 근데 그 참다가 먹는 빵하고 커피 요것이 평생 안 난 게 이제 그때 빵이 제일 맛있었어. 그럼 그때가 제일 행자 선생님 때 힘들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일각스님은 행자 생활을 저는 6개월 딱 하고 이제 혹시 그러면 3일을 스님도 받았었어요. 6개월 이상 하셨어요? 저는 1년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시더라고요. 네. 6개월 1년인데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대한불교 그렇죠. 조계종에서는 6개월 이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1년을 해도 되고 2년을 해도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3위 행자 생활을 마치고 나서 5급 승가고시 네. 그리고 3위 혹은 3인이 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전반기 한 번, 그러니까 2월 달에 등록을 한번 2월 중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6개월 뒤인 후반기면 한 8월쯤 맞아요. 되나요? 네. 그쯤에 등록을 해서 전반기에 한 기수, 후반기에 한 기수가 이렇게 3인이 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딱 시작함과 동시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은 더 6개월 이상의 행자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운이 좋은 경우였죠. 훌륭하시네요. 예. 어른들 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진짜 발심 출가해가지고 절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출가하는 스님들 보면은 날짜 맞춰서 오더라. 그래서 조금 언짢아하시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세태로 보면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니까. 근데 그 6개월 행자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스님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거 있으세요? 일단은 우리 세 사람이 어떤 관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인물 관계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두 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자 도반이죠. 도반이시고 여기 송산 스님과 저는 선후배. 송광사 강원 2년 터울 네. 제가 선배 후배이시고 후배. 그렇죠. 지금은 정혜사 주지 스님 사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사원이고. 사원이고 그런 관계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행자 생활을 했을 때 송광사 행자 생활이 울력이 참 많잖아요. 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아리가 손으로 누르면은 엄청 아파요. 종아리 부종이죠. 땅단해지는 거죠. 그게 3개월 동안 통증이 안 사라졌고 4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울력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서 일어나는 시간도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2시 반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벽 2시 그러니까 반. 만약에 제가 그 새벽 예불 준비를 하는 소임을 맡았다면 2시 반에 일어나서 일어나야죠. 법당에 가서 닭인물 문도 열고 닭인물에 물도 붓고 초도 켜고 해가지고 그 삼위 치문반 스님께서 목탁을 편안하게 도량석을 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소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과가 3시에 시작된다고 보면 네. 되겠죠. 3시부터 밤 9시가 되면은 취침을 하는데 그 사이에 계속 서서 이제 뭐 바로 공양 준비를 하든 아니면은 뭐 그 식자재를 다듬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사중에 온갖 관계돼 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은 다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군대에 훈련병으로 들어갔을 때랑 너무 비슷했어요. 남자들은 공감할 수 있죠. 예. 네. 힘들긴 했지만 적응은 빨리 했다. 근데 지영 선생님은 되게 편하게 잡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생각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마음이 외롭다던가 누가 보고 싶다던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적응했어. 고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이게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힘이 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것. 내가 미리 예상하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으면 몸은 고단해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아 그래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야. 견딜 수 있어. 이게 되는 건데 갔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자꾸 하라고 하고 이 기간이 기네. 야 이건 내가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이러면 이제 이것이 못 견디게 하는 고통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일이 그러니까 힘이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것도 아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마음가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지 않았는가. 스님은 그러면 마음가짐이 준비가 됐군요. 그러니까 송강사를 갔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못 했어요. 저 오후불식을 처음 들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 바로 공양하는 것도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출가 이야기를 아까 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출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출가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불교에는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그 스님이 편해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 같이 살았어 내 눈에는. 근데 자연인도 사실은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나는 내 눈에는 그 한 장면 그것만 보고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한갓진 그 장면. 근데 출가를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네.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아직도 저를 몰라요. 근데 송광사를 가니까 바로 공양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오후불식을 하라네. 밥을 3끼를 다 먹던 놈이. 야 이거는 바로 공양한다고 밥도 못 먹는데 간식도 못 먹게 하고 저녁에도 못 먹게 먹는 하고. 게 제일 힘드셨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예상치 못한 그때 거야.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고등학생.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럴만 하죠. 근데 이게 행자교육원은 견딜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행자교육원은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겁을 엄청 줬어요. 가면은 못 버티고 나올 수도 있다. 처발시키 사경문 다 외워라. 거기 가면 오후불식 하게 되고 저 선배들이 겁을 맨날 많이 절을 주시죠. 해야 되고 끝날 때 삼천배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아 내가 가면은 개고생을 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가니까 행자교육원은 힘든데 할만하는 거예요. 근데 송광사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살던 행자생활 그것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아까 스님 말씀하셨다시피 송광사 행자님들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선생님. 시대가 또 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일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렇게 그 선셋 타임이라고 오후에 잠깐 휴식 시간 그것도 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전의 스님들은 우리보다 더 고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또 힘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그런 군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우리 전에는 더 힘들었고 우리 다음 때면 이제 점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하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지.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제 귀하시니까
추가한 인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만 얘기하면 추가 안 하신다니까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힘든 것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좀 감동적인 얘기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네. 아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행자교육원 마지막 날 하루 전날에 우리가 3,000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날쯤에 또 삼보일배를 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네, 삼보일배를 그 일주문 쪽에서 이제 모든 대중들이 서가모니부를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삼보일배를 하는데 그때 그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울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출가한 동지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옆에서 막 목이 터져라 서가모니부 정근을 하면서 이제 오체투지를 한다고 이제 절을 하면 이마가 땅에 닿으면은 여기 나중에는 멍이 들죠. 멍이 들고 이제 피멍 나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심이 나고 외롭지도 않고 좀 용기도 나고 뭔가 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지들이 있다.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또 나와 같이 뭔가 모자라지만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삼보일배를 하면서 목이 터져라 서가모니 부를 불렀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나고 3,000배를 하고 나서 장삼을 받아서 입었을 때 그 다음날. 예. 다음날. 아, 내가 진짜 스님이 되는 건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행복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영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같이 우리. 아, 난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쇼크 먹었어요. 왜요? 난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래서 부처님이 삶은 고라고 하는구나. 우와, 이게 삼보일배 할 때요? 아, 다양하네요. 네. 의견이. 아니 그러니까요. 송산 스님은 내 이미지 악마 왕이에요. 무슨 이 말씀이십니까? 양반은 굉장히 FM적이었고 아, 굉장히 체계적이어야만 하고 깔끔 떨고 이게 되게 예민하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곤한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이제 MBTI. MBTI. 네. 대중생활이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규칙을 정해서 아니면 단체 생활하고 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성향이 E가 아닐까. 그 스스로의 완성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러면 E가 필요 없죠. 아이도 괜찮고. 예. 그렇죠. 아이도 사실은 스님 생활 했을 때 무리가 없는 정해져 있어 스님은. 뭔데 내가? 일단은 뒤에 두 개는 확실해. 뭔데요? TJ. 맞아요. 뒤에 두 개는 ESTJ.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 스님.